자, 상상 한번 해보세요.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저 까마득한 하늘 위에서 금융의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거대한 기술적 전환, 우주 경제의 서막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. 와, 무슨 SF 영화 오프닝 멘트 같죠? 그런데요,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. 바로 2020년. 그러니까 진짜 코앞이죠. 이때가 위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이 대중화되는 첫 해로 기록될 거라는 겁니다.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. 네,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은요, 사실 아주 인간적이고 또 근본적인 문제, 바로 연결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금융 시스템과 인터넷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29억.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조차 못하고 있어요. 이건 곧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도 완전히 배제된다는 뜻이거든요.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. 자, 그럼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? 바로 이 연결되지 않은 수십억의 문제입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인터넷이 안 터지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가 너무 낡았다는 이중의 문제가 있습니다. 왼쪽을 보세요. 1973년, 아니 거의 50년 전 시스템이 아직도 전 세계 국가 간 송금 표준으로 쓰이고 있어요.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데 돈 한 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또 얼마나 비싼데요. 근데 오른쪽은요? 거의 실시간이고 비용은 최대 80%나 저렴해요.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? 정말 말도 안 되는 격차죠? 자,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답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. 하늘에서 오는 금융.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. 이제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땅에 있는 기지국 없이 바로 저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랑 직접 연결돼서 글로벌 은행이 되는 겁니다. 이 기술을 다이렉트 핀테크라고 불러요.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. 핵심은 이겁니다. 어떤 특별한 장비도 없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그 스마트폰으로 저궤도 위성에 다이렉트로 접속해서 금융거래를 한다는 거죠.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. 진짜 마법 같잖아요. 원리는 이렇습니다. 내 스마트폰이 아주 약한 신호를 하늘로 뿅 쏘면요. 저 위에서 거의 65제곱미터,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거실만한 거대 안테나를 단 위성이 그 미세한 신호를 낚아채는 겁니다. 그리고 데이터를 우주에서 바로 처리해서 50밀리초 안에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를 확정지어요.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보다 4배나 빠른 속도예요. 정말 대단하죠? 자, 그럼 이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선수들은 대체 누구일까요?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우주 경쟁, 그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시죠. 현재 시장의 주요 선수들입니다. 먼저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죠.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. 여기는 그냥 물량 공세예요. 위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띄워서 전 세계를 싹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죠. 반면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좀 달라요. 소수정예 전략이랄까요? 위성은 적게 띄우는 대신 하나하나에 괴물 같은 초거대 안테나를 다는 겁니다.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스페이스 코인 같은 탈중앙화 모델이에요. 얘네는 아예 게임의 판을 바꾸려고 해요. 블록체인을 써서 특정 국가나 기업,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진짜 글로벌 금융망을 만들겠다는 야심이죠. 자, 기술 얘기는 이쯤 하고요. 그럼 이 대단한 기술이 대체 우리 삶을, 진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게 누군가에겐 정말 생명줄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억압에 맞서는 방패가 되고 있거든요. 첫 번째 장소는 전쟁의 포화 속 우크라이나입니다. 모든 지상 기반 인수라가 파괴되고 은행도 통신망도 다 끊어진 상황.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. 돈을 보내거나 받을 방법이 전부 막혀버린 겁니다.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의 스타링크가 말 그대로 구세주가 된 겁니다. 땅에 있는 통신망이 다 박살났을 때 유일하게 열려있는 통로였던 거죠. 시민들은 이걸로 서로 돈을 보내서 생필품을 사고 기업들은 구호물품 대금을 결제했습니다. 이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요. 이제 위성 연결은 그냥 인터넷 빠른 거 그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안보 자산이 됐다는 겁니다. 이번엔 좀 다른 상황을 볼까요? 전쟁이 아니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곳들.
바로 이란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입니다. 이런 곳에서 이 기술은 시민들의 금융 주권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줍니다. 정부가 땅 위에 있는 인터넷선은 자를 수 있어도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위성 신호는 막을 수가 없어요. 덕분에 시민들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 해외에서 보내주는 지원금도 직접 받을 수 있게 된 거죠. 특히 아까 말한 스페이스 코인 같은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정부가 아예 계좌를 동결하거나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. 이게 바로 개인을 지키는 금융 방패입니다. 자, 마지막 사례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입니다. 이 지역들은 우리처럼 땅 파서 케이블 묶고 기지국 세우고 하는 단계를 그냥 통째로 건너뛰고 있어요. 바로 최첨단 우주금융 시스템으로 점프하는 거죠. 이걸 금융적 도약, 영어로는 리프로깅이라고 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아프리카 14개국이 스타링크로 하나로 묶이고 저 멀리 외딴 마을의 농부가 내가 키운 농작물을 전 세계에 팔고 바로 돈을 받습니다. 근데 진짜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? 이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의 신용이 된다는 거예요. 평생 은행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 이걸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. 은행 없는 사람이 순식간에 우주은행 VIP 고객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.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,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들. 돈과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2030년의 세상을 살짝 엿보시죠. 이 그래프 하나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보세요. 2018년에 전체 우주 산업에서 15%에 불과했던 위성통신 분야가 2040년에는 무려 53%가 됩니다. 거의 절반 이상이죠. 이건 그냥 시장이 좀 커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주 경제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하는 말 그대로 지각 변동입니다.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.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만만치 않아요. 예를 들어 해커나 미래의 양자 컴퓨터 공격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지킬 건지 하는 보안 문제. 또 데이터가 아예 땅을 밟지도 않고 우주에서만 빙빙 도는데 이건 대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같은 주권 문제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건 이 위성 기술을 가진 몇몇 나라가 기술이 없는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식민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.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. 2030년이면 이 시장은 3,1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가 돼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. 자,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여러분의 은행이 저 하늘 위 궤도를 돌고 있고 여러분이 쓰는 돈이 블록체인 위의 코드 조각이라면 과연 그 세상의 규칙은 누가 만들게 될까요? 국가일까요? 아니면 기술을 가진 거대 기업일까요? 어쩌면 사람이 아닌 코드 그 자체가 규칙이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죠. 우리 바로 앞에 다가온 미래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정말 거대한 질문입니다.